안녕하십니까, 김근호입니다. 제가 안산의 한 유원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찍을 영상은 지난번에 예고 드린 대로 이번에 신차 계약을 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연비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옵션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또 괜찮은 그런 차량을 이번에 계약을 했는데요. 그 차량에 대한 내용들을 좀 소개해 볼까 해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영상은 총 한 3편 정도로 좀 나눌 생각입니다. 이번 첫 번째 영상은 이제 차량을 구입하시는 분들한테 옵션을 내 입장에서 어떻게 정하면 좋을지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영상을 오늘 좀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차량이 아무래도 신차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차량보다는 얼만큼 많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또 그 바뀐 부분 중에서도 좋은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인지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세 번째 영상은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이 갖는 부분이 뭐냐면 과연 이 차의 연비는 어느 정도냐, 요런 내용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궁금한 세 가지를 한번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도움을 줄 차량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제 뒤에는 이번에 나온 신형 소렌토 페이스리프트가 되어 있는 1.6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옵션에 관련되어 있는 영상인 만큼 이 차량의 등급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차량의 등급은 총 프레스티지, 로블레스, 그 다음에 시그니처, 그래비티, 이렇게 4종류의 어떤 등급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낮은 등급인 프레스티지 등급을 선택했습니다. 풀옵션 차량에 비해서 많이 가격이 낮을 텐데요. 그럼 과연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에 어떤 옵션들이 들어가 있고 그 옵션들을 어떻게,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장착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소개할 첫 번째 옵션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랙 휠이 들어가 있고요. 18인치 알로이 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타이어는 컨티넨탈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LED 프로젝션 헤드램프, 스타일 옵션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차선 이탈 방지하는 그런 센서, 위에 보시면 파노라마 선루프, 뒤쪽으로 오게 되면 파워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차 키를 소지하고 있을 때 자동으로 열리고 좀 거리가 멀어질 경우에는 자동으로 닫히는 스마트 파워 트렁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는 지금 저희 캠핑 장비가 좀 실려 있어 가지고 좀 지저분합니다. 그거 좀 양해해 주시고요. 이걸 누르면 다시 닫히겠습니다. AT on the track here. Come on. 자, 차량 안에 있는 옵션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차량 안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 차량의 신차 가격과 그 다음에 옵션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왜 이 옵션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릴게요. 이 차량의 가격은 3,929만원입니다. 선택 옵션은 프레스티지다 보니까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 중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제외하고 파노라마 선루프, 스노우 화이트 펄, 스마트 커넥트, 드라이브 와이즈, 12.3인치 클러스터가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스타일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의 가격은 4,439만원. 가장 낮은 등급의 HUD를 제외한 선택 옵션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이 보통 보면 깡통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차량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을 여는 손잡이 옆에 보면 지금 뭐가 허전한 게 있죠. 메모리얼 시트인데요. 가족들이 여러 분 계시거나 대리운전 부르시는 분들한테는 의자를 조정하고 뭐 하는 데는 버튼 하나만 기억을 해놓게 되면 굉장히 유용한 옵션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혼자 타다 보니까 시트를 처음에 맞추고 나서 조정했던 경우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후진을 했을 때 사이드미러가 하향으로 보여주면서 차선을 보여주는 그런 기능은 좀 아쉽긴 하지만 들어가 있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가지고, 이 옵션을 나는 있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프레스티지 말고 노블레스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아무튼 저는 그런 옵션이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기본형 계기판입니다. 클러스터라고도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날로그적인 부분이 좋아서 지금 계기판도 예전처럼 이렇게 바늘로 움직이는 걸로 했지만, 실제 숫자만 올라가게끔도 바꿀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죠. 지금 보시면 871km 주행했고요, 21시간을 운행했고 연비는 18km, 주행 가는 거리는 261km. 이것만 딱 봐도 연비는 괜찮죠. EV는 지금 시동이 꺼져 있고 전기 배터리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고요. 오토홀드랑 그 다음에 지금 레디는 저 문자가 나오게 되면 이제 출발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드라이브 와이즈 버튼인데요. 프레스티지 그냥 기본형에도 드라이브 와이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뭐 깜빡이를 켜면 차선을 변경해 준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 장거리 주행을 많이 하고 고속도로 주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차량에서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조향 보조라든지 차선 이탈이나 그 다음에 뭐 차간거리, 스마트 크루즈나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 좀 필요한 부분들이라 이 부분들은 넣습니다. 이게 이제 커브드 내비게이션을 보여주는 화면이죠. 후진을 기아를 넣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어라운드 뷰를 써본 적도 없고 뒤 후방 카메라를 그렇게 많이 자주 보지 않기 때문에 어라운드 뷰가 없어도 좀 괜찮을 것 같아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본형이지만 열선 통풍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네, 오토 홀드, 그 다음에 이제 핸들 열선, 그 다음에 경사로 밀림 방지. 제가 원래 파노라마 선루프가 없는 차량을 탔었는데요, 타박을 하거나 그러면 약간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고, 직접적인 재미는 아니어도 뭐 옆에 탄 사람이나 어떤 드라이빙에 좀 재미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선루프를 넣었는데, 차량을 구매하실 때 차량 가격보다는 조금 더 비싸게 구입을 하시겠지만 차량을 판매하실 때도 충분히 가격 방어가 파노라마 선루프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트가 이제 퀄팅 시트가 아니고 나파 가죽이 아니에요. 자, 지금 빠져있는 옵션 중에 우리가 조금 보자라면, 이번에 나온 시트가 굉장히 고급스럽고 리클라이너가 되는 그런 시트였거든요. 그 시트가 일단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시트 빠져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라 그래서 이제 차량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앞에 유리에 반사시켜주는 그런 옵션이 빠져 있고요. 고급 옵션인 천장 마감재, 뭐 이거를 헤드라이닝이라고도 하는데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도 빠져 있고요. 그리고 이 차는 5인승, 6인승보다는 가격이 싸겠죠. 그 5인승이고요. 어라운드 뷰가 빠져 있고요. 빠져 있는 걸로 보자면 사실 많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옵션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거를 얼만큼 사용하는 빈도가 많냐 적냐의 좀 차이긴 한데, 사실 그 옵션이 없어도 나는 좀 괜찮다 하면 가격이 그 정도로 다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잘 많이 쓰지 않는 옵션들, 저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얼 시트, 그리고 HUD 같은 경우에는 앞유리창에 비친 게 저 같은 경우에 운행에 좀 방해되는 것 같은 좀 정신없는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스웨이드 재질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딱 필요한 부분들, 썬루프, 그 다음에 스타일 같은 경우 요런 것들은 그냥 뭐 멋이긴 합니다. 뭐 드라이빙의 재미고, 최고 낮은 트림이지만 스타일 옵션이 뭐 18인치가 들어가게 되면 사실 그래비티 제일 높은 등급인 경우엔 들어가 있거든요. 외관으로 봤을 때 그냥 뭐 허세이긴 합니다만, 저 차는 옵션이 좀 많은 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늦긴 했고요. 또 스마트 커넥트, 이 옵션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여름에나 겨울에 업무를 할 때 바깥에 땡볕에 차를 그냥 주차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겨울에 그냥 노상에 있다 보니까 시동을 먼저 켜거나 끌 때에 대한 편리함을 지난번에 유보라는 기아의 어떤 스마트 커넥터를 사용해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했거든요. 그 스마트 커넥터를 하다 보니까 프레스티지지만
뒤에 있는 지금 스마트 파워 트렁크가 장착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스마트 커넥터에 디지털 키가 있는데 요즘은 솔직히 차 키를 갖고 다니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핸드폰으로 키를 등록할 수가 있어서 키가 없어도 아이워치만 있어도 차 문이 열리거나 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제 상황에 맞게 프레스티지지만 그거에 맞는 선택 옵션을 추가하면서 실속형으로 하다 보니까 이 차량의 원래 풀옵션 가격은 5천만 원이 넘지만 이 차 같은 경우에는 4,400만 원 정도로 가격을 조금 세이브하고 운행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이런 옵션들을 선택하게 되면 굳이 풀옵션이 아니어도 굳이 높은 등급의 차량이 아니어도 충분히 만족하고 타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꼭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아무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뭐 중고차뿐만 아니라 신차를 이제 계약을 하실 때 옵션에 대한 걱정을 좀 하시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왜 이것도 넣었으면 좋겠고 저것도 넣었으면 좋겠고, 실제 내가 주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활용도가 많은, 그리고 지금 타고 다니시는 차하고 써봤던 옵션 중에 지금 좋았다는 옵션들, 요런 부분들을 좀 선택해서 불필요하게 고가의 옵션들보다는 실속형으로 옵션을 추가했을 때 훨씬 더 만족감이 많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이 신형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제가 탔던 차량은 전유 소렌토였거든요. MQ4가 아닌 그 전 마스터 등급의 차량이었기 때문에 그 차량이랑 좀 비교해 봤을 때 요런 부분들은 좀 좋았다. 그 영상을 한번 또 준비해 보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